자, 그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C810 데이터셋 처음에 임포트 할 때 실습 때 어떤 내용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? 뭐 했었냐면은 C810 임포트 하고 나서 뭔가 평균을 트레이닝 셋에서 평균 같은 걸 계산하는 절차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뺐어요. 자, 어떻게 뭐 이렇게 언제나 그걸 해야 될까요? 잠깐 한 10페이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인풋 이미지가 한 장 한 장이 하나하나가 모두 저 2차원상의 점 하나에 대응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. 자,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렇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. 자, 그 다음에 그 인풋 매트릭스, 인풋 텐서의 그 0번째 디멘전이 샘플을 뜻한다고 한번 가정을 하죠. 그다음에 그 이후의 디멘전, 뭐 첫 번째 디멘전, 두 번째 디멘전, 세 번째 디멘전은 뭐 이렇게 자료의 특성에 대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죠. 이미지였다면은 0번째 디멘전은 0번째 인덱스가 샘플 하나하나였고, 그다음에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인덱스는 컬러 채널, 그다음에 세로, 가로 여기에 해당이 됐었죠. 자, 여기서 이 데이터를 제로 센터 시킨다는 건 무슨 말이냐? 요 자료 자체를 디멘전 제로에 대해서 미인을 시켜가지고 그 녀석을 x에 대해서 뺀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래서 np는 numpy입니다. numpy 명령어 기준으로는 x에서 npmin x, axis equals to 제로로 빼고요. 다음에 우리는 톨치에서 파이톨치에서 평균 구해서 빼는 방법 봤었습니다. 톨치에서는 x 빼기는 톨치.min 다음에 x, dim equals 제로 하고 빼는 거랑 똑같습니다. 자, 이게 무슨 뜻입니까? 그 나머지 디멘전 1, 디멘전 2, 디멘전 3는 그대로 냅두고 x 그 데이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샘플들에 대해서만 요 리덕션을 시켜가지고 각각의 베리어블에 대해서 민을 구하겠다는 거죠. 자, 그 녀석을 뺀 게 이제 제로 센터드 데이터입니다. 그래서 여기 그림은 라지 D가 2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디멘전 제로와 디멘전 1만 있는 매트릭스를 가정을 한 건데요. 그러니까 제로 센터가 되면은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깁니까? 가로축으로 살짝 왼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세로축으로는 조금 올라왔네요. 자,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했다는 건 보통 뭘 의미하냐면은 각 베리어블별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오버 샘플로 리덕션 해가지고 나눴다는 걸 뜻하죠. 자, 그래서 이 n by 2 데이터 매트릭스에서 그림을 그려서 살펴보면 노멀라이즈를 하고 나서는 요 자료 타원이 어떻게 줄어듭니까? 그 좌우로 다음에 위아래의 그 변동성이 한 저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화살표의 길이가 거의 균질하게 컨트롤이 되죠. 자, 그래서 보통 우리가 노멀라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오버샘플로 평균을 빼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누는 프로세스를 칭합니다. 왜 이런 걸 하는 걸까요? 왜 굳이 프리 프로세싱을 해서 집어넣는 걸까요? 어차피 X에서 선형 변환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잖아요. 그 최적화 이론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에 이렇게 선형 변환해가지고 데이터를 선형 변환해서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 최저의 로스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. 하지만 프랙티컬하게는 프리 프로세싱을 하면 유리합니다. 어떤 면에서 하냐면은 자, 이론적으로 그 최소 로스가 최소인 그 어디가 로스가 최소이냐는 변하지 않는데 그 로스의 가기까지 우리가 하는 거 뭐 있죠? 그레디언트 계산해가지고 한 스텝 한 스텝 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조금 노멀라이즈가 된 상태로 인풋을 한 게 유리합니다. 자, 기억나시나요? 자, 맨 처음 인풋이 모두 파지티브일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? 우리가 원하는 그레디언트 디렉션이 잘 안 나올 수 있다. 자, 그러면 다 반대로 얘기해서 x가 제로 센터드인 데이터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x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 수 있죠? 그 그레디언트 디렉션이 좀 다양하게 나와가지고
우리가 원하는 파란색 디렉션을 빨간색으로 저렇게 지그재그로 하지 않고도 저 파란색 디렉션으로 좀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최적화를 실행시키는 관점에서 미니 제로인 데이터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. 자, 그러면은 노멀라이즈 하는 방법이 이렇게 평균 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누는 것만 있느냐? 이미지에서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이미지가 아닌 테이블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그 각각의 그 픽셀 단위 데이터가 아니고 뭐 이렇게 뭐 키, 나이, 몸무게 이런 정형 데이터가 주로 들어있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른 그 전처리 테크닉도 많이 씁니다. 이를테면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샘플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계산해 가지고 그 녀석에 대해서 이제 자료 행렬을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샘플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곱하면은 이렇게 그 자료의 코릴레이션이 사라지게 되고요.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각각의 다이렉션별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눠주게 되면은 아예 전체 데이터가 샘플 코베리언스가 아이덴티티가 되는 그 보통 화이튼드 데이터라고 부르는 데이터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그러니까 코릴레이션까지 모두 날려버리는 식의 전처리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다고 보통 합니다. 자, 다시 얘기지만 그 데이터 이미지의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그 트레이닝에 넣기 전에 미리 왜 한다고 했죠? 자, 그 트레이닝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관점에서냐? 로스의 최소값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로스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그레디언트가 조금 더 잘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그레디언트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고 했습니다. 자, 다른 관점의 이야기입니다. 여전히 제가 하려는 얘기를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데요. 자, 좌측이 그 데이터를 노멀라이제이션 하기 전입니다. 그래서 센터가 제로가 아니고 저 밑에 치우쳐 있습니다. 자, 그럴 경우에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. EX 더하기 4라는 뭐 이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어요. 근데 거기서 EX 더하기 4에서 그 상수 2를 한 2.01 정도로 바꿔본다고 하십시오. 그러면은 이 디시전 바운더리의 슬로프가 아주 조금 체인지가 되는 거겠죠. 그렇지만 그 클래시피케이션 되는 데이터들이 X 원점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 슬로프의 미미한 체인지에도 슬로프가 미미하게 체인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로로 클래시파이 되는 원으로 클래시파이 되는 애들이 순식간에 많이 바뀌게 됩니다. 자, 그 말은 뭐냐면은 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가 그 슬로프는 웨이트 매트릭스의 일반화죠. 슬로프 매트릭스의 그 간단한 버전이죠.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 웨이트 매트릭스가 조금만 바뀌면은 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가 아주 많이 바뀌게 됩니다. 그 자료가 제로 센터드가 아니고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.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는 아까의 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를 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인사이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뭐 제가 과학적으로 되게 엄밀하게 설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. 자, 만약에 노멀라이즈를 한 이후에 그 데이터들이 원점을 기준으로 좀 잘 분포해 있게 되면은 그런 그 웨이트의 작은 체인지에 조금 덜 민감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프로세스에서 로스를 낮추는 프로세스에서 좀 더 노멀라이제이션 하기 전보다는 조금은 더 옵티마이즈가 좀 쉬워진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선형 회계 분석할 때도 자료를 표준화했던 거 기억하시나요? 네, 그래서 선형 회계 분석에서도 표준화를 한다고 해서 그 최적의 베타를 구하기 위한 그 로스 펑션의 미니멈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닌데요.
그 미니머로 찾아가기 위해서 그 최적화 문제를 풀 때 노멀라이제이션이 된 최적화 문제가 훨씬 더 빠르게 수렴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아무튼 데이터가 0 근처에서 베리언스가 좀 균질해야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미지 데이터에서 각각의 이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시작하실 때 웨이트의 초기값 설정하는 문제, 그러니까 노테이션으로는 WT에서 T는 제로일 때, 그래서 W0 설정하는 문제를 지금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뭐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냐? 자,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그 러너블 파라미터들의 초기값 W0, B0를 모두 exactly 제로로 설정을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여러분이 W와 B에 대한 컨벡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신다면은 초기값을 어디로 설정하시든지 언젠가는 그 유일한 글로벌 미니멈으로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는 W와 B에 대한 non convex optimization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잘 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그 non convex 문제에서 특히 이 뉴럴 네트워크 구조에서 올 제로로 이니셜라이즈를 하면 좀 하이 레벨로 봤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냐? 시메트리 브레이킹이라는 용어로 불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자, 무슨 문제냐면은 자, WB가 모두 제로야. 그럼 인풋이 뭐든지 그 맨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가 모두 제로가 되겠죠. WB 모두 제로니까요. 자, 그러면은 아웃풋 계산하고 나서, 그러니까 포워드 패스 하고 나서 다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백워드 패스를 해야 될 텐데, 백워드 패스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써보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모든 그레디언트들이 모두 exactly same value가 됩니다. 그래서 여기 히든 레이어에 노드가 4개 있잖아요. 그래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노드로 가는 그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들이 전부 같게 됩니다. 자, 뉴럴 네트워크는 지가 스스로 각각의 그 히든 레이어의 각 4개의 노드들이 각각 자기 역할을 알아서 찾아가는 과정이죠. 그런데 맨 처음에 4개가 모두 같은 역할을 잡고 그레디언트들이 모두 같게 가니까 4개들의 역할에 모두 구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. 언젠가는 일종의 각각의, 그러니까 지금은 각각의 역할이 모두 대칭적이죠. 언젠가는 이 대칭성을 깨줘야 각각의 역할을 찾아가게 되거든요. 그런데 이 시메트리를 브레이킹을 하는 어, 그 상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. 언제요? W랑 B를 모두 exactly 제로로 같게 설정을 했을 때요. 자,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해야 되냐면은 W랑 B가 모두 조금씩 달라가지고 맨 처음부터 이 레이어의 이 노드들이 각각 조금씩 다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그 다음 프로세스에서 각자의 역할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지금까지는 하이 레벨 얘기였고 약간 수학적으로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 구조는 각각의 히든 레이어에서 노드들의 역할이 모두 대칭적인데 올 제로로 초기화를 하는 순간 그 대칭적인 역할을 깰 수가 없게 된다.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게 이거죠. 적당히 그 인풋 레이어의 인풋의 디멘전을 D인으로 하고 아웃풋 디멘전을 Dout으로 했을 때 그 D 인컴마 D 아웃의 개수만큼의 그 스탠다드 노멀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대충 곱하기 0.01을 한다는 거는 이 랜덤 넘버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0.01 정도로 맞춰준다는 거죠. 이렇게 랜덤 넘버로 이니셜라이즈를 합니다. 자, 잘 작동합니다. 작은 네트워크에서는요.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깊은 네트워크로 갈수록 점점점 문제가 생깁니다.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죠. 참고로 이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은 한 슬라이드 62페이지 정도까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썼던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문제점의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의 어떤 과학적 문제점 같은 걸 살펴보고 개선된 방법론들의 그 약간의 직관 같은 거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아무튼 막
막 랜덤 넘버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의 문제입니다. 자, 그래서 어떤 거를 만들었냐면요. 자, 6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만듭니다. 그다음에 각각의 그 히든 레이 각각의 레이어의 그 사이즈는 4096으로 하고요. 자, 그다음에 x는 어떻게 만들었냐? 16 곱하기 4096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. 샘플 사이즈가 16이고 인풋 디멘전도 4096이네요. 자, 그다음에 for 구문으로 forward 패스를 한 번만 돌립니다.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한 번만 돌린다는 건 웨이트 W0 다 설정해 놓고 이게 for 구문 밑에 첫 번째 줄이죠. 그다음에 0층에서부터 이제 그 인풋이랑 그다음에 WX 곱하고 나서 그다음에 탄젠트 H 액티베이션을 씌웁니다. 그다음에 그 액티베이티드 된 값을 이제 HS라는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나서 이걸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그려봤어요. 자,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? 자, 처음에는 민 제로 그다음에 적당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잘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레이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? 점점 0 쪽으로 스퀴즈가 되죠. 자, 액티베이티드 값의 분포가 이렇게 레이어가 올라가면서 점점 그러니까 균질하지 않아. 자,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? 어디 보자. 각각의 그 히든 노드 지날 때 그 DLDW가 어떤 식으로 생겼을지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? 자, 그 레이어 6부터 점점 이렇게 백워드 패스 되겠죠. 그리고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랑 그다음에 로컬 그레디언트의 곱인데 그 백워드 패스의 초장부터 그 로컬 그레디언트가 그 DLDW는 로컬 그레디언트고 로컬 그레디언트 죄송합니다. DLDW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랑 로컬 그레디언트 곱해야 되는데 그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옆에 곱할 로컬 그레디언트 어떻게 계산했었죠? WX에서 W 방향으로 미분하면은 X의 분포를 봐야 되는 거겠죠? 그 X의 분포가 맨 탑 레이어 초장부터 0 근처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레이어 6에서부터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가 거의 0 근처겠죠? 자, 그러니까 우리가 러닝을 잘 하려고 해도 그레디언트가 0 근처에서 너무 찌질하게 움직이니까 거의 트레이닝이 거의 안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거의 러닝이라는 게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조금 더 웨이트 초기 값을 좀 더 퍼트리면 되는 문제일까요? 그래서 초기 웨이트 W0를 스탠다드 노멀에서 원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0.01로 했던 거를 0.05로 바꾸어 보았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 액티베이티드 된 값들의 분포를 살펴봤는데 어머나,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? 거의 모든 액티베이션 값들이 다 이번엔 마이너스 1이나 1로 거의 가버렸죠? 자, 그럼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?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 갈 때 로컬 그레디언트 곱하기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에서 그 로컬 그레디언트 계산의 그 탄젠트 H 액티베이션에 대한 로컬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곳에서 자, 아까 여러분 탄젠트 H 함수에서 함수 값이 마이너스 1과 1 근처에 있었던 분들은 그레디언트가 거의 제로였죠. 자, 그러니까 또 로컬 그레디언트가 또 0 근처가 됩니다. 자, 그래서 또 그레디언트가 0 근처라서 러닝이 일어나지 않게 되네요. 아이, 그럼 어떻게 그 초기 웨이트를 좀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? 자, 2010년에 자비에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. 약간 아까에 비교해서 그렇게 어려운 솔루션은 아닌데, 뭐 0.05를 곱하거나 0.01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뭘 나눠주냐면은 그 웨이트 매트릭스의 인풋 디멘전에 해당하는 녀석의 그 D인을 스퀘어 루트를 C에서 나눠줍니다. 자,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? 그 액티베이션 값들의 약간 분포를 살펴보니까 조금은 더 0 근처에서 그 0 이렇게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0으로 점점 줄어들 뭐라 그러냐?
지금 조금 슬라이틀리 조금씩 줄어들 건 있지만 아무튼 아까에 비해서는 적당히 잘 퍼져 있는 게 보이죠? 자, 컨볼루션에 대해서는 그 D는 커널 사이즈의 제곱 곱하기 인풋 채널의 수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이 페이퍼를 내놓은 그 글리오과 벤지오, 저기서 벤지오는 그 요시와 벤지오겠죠? 그 딥러닝 그 4대 천왕의 한 명인. 어떻게 이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생각했을까요? 상당히 아주 간단한 상황에서의 직관입니다. 그 직관을 한번 살펴보죠. 네. 다음 슬라이드 얘기하기 전에 하나 그 노티스 할 거는 여기서의 이 히스토그램은 인풋 X의 그 샘플 사이즈 16개, 그러니까 샘플 16개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아니고 4096개의 그 히든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들에 대한 그 히스토그램입니다. 네, 그래서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의 그 모티베이션은 뭐냐? 자, 그 4096개의 그러니까 지금 인풋도 4096개고 아웃풋도 4096개인데 아무튼 그 인풋 노드들의 액티베이션 값의 베리언스랑 그다음에 아웃풋 값들의 그 액티베이션 값들의 그 베리언스가 같도록 설정하는 게 목표입니다. 자, 그래서 좌측의 y는 wx는 자, y는 4096 곱하기 1이고요. 그다음에 w는 4096 곱하기 4096, x는 4096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원 샘플에 대해서 그 히든 노드들의 그 관계를 쓴 거예요. 자, 그럼 아웃풋 yi 하나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? 그래서 j는 1부터 4096까지 지금 d-in이 4096이고요. 그래서 j는 1부터 4096까지 갈 때 그 xj 하나 스칼라 하나랑 그 다음에 저 w 4096 곱하기 4096 매트릭스에서 그 로우 한 줄을 떼다가 w1부터 w 4096까지로 나타냅니다. 그래서 저 yi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xj, wj의 내적이 필요하게 되겠죠. 아주 단순하게 쓴 겁니다. 이론적 직관을 설명하기 위해서요.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가정들을 추가해가지고 자, 그 다음에 x랑 w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가정을 하면은 저 베리언스를 다 뗄 수 있죠. 그 다음에 x랑 w가 그 평균이 제로인 것까지 가정을 하면은 저 오른쪽에 분산의 정의에서 평균 제곱이 모두 날아가고 그다음에 제곱의 평균 좌측의 두 개의 곱은 다 x의 베리언스랑 w의 베리언스로 그냥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때 그 w의 베리언스를 d-in분의 1로 설정을 해주면은 d-in이 캔슬아웃이 돼가지고 그 yi의 베리언스랑 xi의 베리언스가 같게 되겠죠. 상당히 문제를 매우 간단하게 나타내가지고 천재적인 어떤 직관을 얻어냈습니다. 그래서 자비의 초기화의 그 스퀘어 루트 d 인분의 1이 이런 모티베이션으로 나오게 됐다 설명했습니다. 자, 그 다음 할 얘기는 뭐냐? 근데 우리 잘 보시면은 아까까지는 그 W 초기화하고 나서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을 탄젠트 H 썼었거든요. 근데 그거 우리는 탄 H 안 쓰고 보통 렐루 쓰잖아요. 자, 렐루에서도 똑같이 그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잘 통할 것이냐? 어디 보자.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점점 이게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나서 이제 그 렐루 액티베이션 씌운 다음에 그 스타티스틱스들을 그 4096개의 그 히든 노드들을 히스토그램 찍어 보니까 또 0으로 모이는 현상이 다시 관찰되네요. 또 러닝이 일어나지 않겠죠? 자, 왜냐?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은 그 제로 센터드 액티베이션 펑션을 어스움하고 있거든요. 아까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 유도할 때 그 x랑 w가 x가 제로 센터드 이런 거 기억나시죠? 거기서의 x가 지금 제로 센터드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. 반 정도가 이그젝틀리 제로로 그냥 트렁케이티드 돼버렸죠. 자, 그러면은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버려야 되느냐? 여기서 또 천재적인 직관이 또 나왔는데 물론 유도 과정은 따로 있겠습니다만 반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베리언스가 반으로 줄어들었어. 그러니까 그거를
리커버 그거를 다시 인풋 베리언스랑 아웃풋 베리언스를 같이 같게 가져가 주고 싶은데 그 인풋에서 반이 날아가 버렸어. 그 반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2를 곱해줍니다. 자, 그래서 렐루에서는 지금 여기 코드에서는 똑같이 d-in의 스퀘어루트만 나눈다고 코드가 써 있는데 이거는 에러터고요. d-in만 d-in 스퀘어루트 d-in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스퀘어루트 d-in 나눠주고 그다음에 2를 곱해줍니다. 자, 그렇게 되면은 렐루에 대해서도 그 맨 처음 그 초기에 그 웨이트 초기 값들이 다 0으로 모이지 않고 적당히 잘 퍼져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되네요. 자,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카밍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? 카밍 이니셜라이제이션입니다. 다음에 이분 아마 이 카밍해 소속인 것 같기도 한데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의 약자를 따와서 MSRA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른다고도 해요. 자, 그럼 뭐 이걸로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이런 거 다 뭐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 다 이니셜라이제이션 잘 할 것 같아. 자, 그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뭐냐? 레즈넷에서는 그럼 이니셜라이제이션 어떻게 해야 되죠? 자, 인풋과 아웃풋의 베리언스가 같게 이 철학을 유지한다고 치면, 자, 레즈넷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? 그 레즈넷 블록 한번 띄워놓고 나면은 저기 더하기 노드에서 이 오리지널 인풋 x를 더해주게 되죠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 두 개에서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MSR의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면은 베리언스 fx랑 베리언스 x는 똑같을 겁니다. 컨볼루션 두 번 지나간 거를 베리언스 fx라고 하면은 컨볼루션 두 번 지나간 거를 fx라고 하면은 그래서 fx의 그 노드들의 그 베리언스는 인풋된 x의 그 노드들의 베리언스들이랑 똑같을 텐데 더하기 노드를 지나고 나서는 우리는 fx뿐만이 아니라 fx 더하기 x를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이 레지듀얼 블록의 다음 레지듀얼 블록에서의 그 인풋의 베리언스는 베리언스 fx 더하기 x가 될 텐데 저는 이 레지듀얼 블록을 지나가기 이전에 x의 베리언스인 그 베리언스 x보다 커지게 되겠죠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MSR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블록을 지날 때마다 베리언스가 커집니다. 자, 베리언스 같게 철학이 지금 유지가 되지 않죠. 그럼 이걸 어떻게 좀 고치느냐? 자, 이게 또 천재적인 직관입니다. 자, 그냥 천재적이라기보단 상당히 좋은 잔머리죠. 그래서 이 레지듀얼 블록의 첫 번째 컨볼루션 블록은 MSR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 레지듀얼 블록의 두 번째 컨볼루션 X의 두 번 위에 있는 이 컨볼루션은 모든 컨볼루션 그 필터 웨이트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그럼 fx는 이그젝틀리 제로가 될 테니까 그러면은 레지듀얼 블록 두 번 지나가고 나서의 그 베리언스가 베리언스 x랑 똑같게 되겠죠? 네,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으로 제한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살펴봤습니다. 매우 활발한 연구 분야입니다. 아무래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W에 대한 non-convex optimization을 하고 있는 만큼 이니셜 포인트 설정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다고 글로벌 옵티마에 가까이 있는 그 W의 값도 우리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그냥 직관적으로 약간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기분으로 어디서 시작을 해야 그레디언트가 최대한 잘 다양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많은 문헌들이 그 제안이 되어 왔네요.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보통 그냥 렐루 액티베이션을 쓰는 한 그 MSR의 이니셜라이제이션 혹은 캐밍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의 모티베이션은 뭐였죠? 인풋 노드와 아웃풋 노드의 그 싱글 이그젠플에 대한 그 노드 간의 액티베이티드 밸류에 대한 그 베리언스가 거의 비슷하도록 유지하는 거였죠.